자, 집합이고요. 두 번째 단원이죠. 집합과 명제. 그 중에 첫 번째 집합입니다. 크게 어렵진 않아요. 집합이 뭐냐면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모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볼게. 키 큰 사람들의 모임이야. 182야.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일반적으로 182, 뭐 185면 크지. 근데 다른 사람들이 다 농구 선수야. 좀 작지. 그래서 키가 크다라는 건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얘는 집합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키가 180 이상이 사람들의 모임 이러면은 180이라는 객관적인 기준이 있기 때문에 얘는 집합이 됩니다. 그래서 집합이냐 집합이 아니냐 그 뒤에 가서 명제냐 명제가 아니냐 같은 이런 정의를 묻는 문제는 한 문제 정도 나와요. 쉬운 문제로. 그래서 집합이냐 아니냐를 구분 짓는 거는 딱 하나 객관적인 기준이 있냐 없냐예요. 그래서 객관적인 기준은 일반적으로 수치화된 기준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읽었을 때 객관적이지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잘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이 모임을 구성하는 요소가 있겠지. 우리는 그걸 원소라고 해요. 그래서 집합을 A라는 애가 있으면 집합 A 주사위 눈의 모임이래. 주사위 눈은 몇 개밖에 없어. 1부터 6까지밖에 없지. 그지? 그러면 이 원소는 1과 2, 3, 4, 5, 6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이거를 집합 기호가 일반적으로 중괄호거든. 그래서 이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분류를 해요. 표현 방식으로. 첫 번째는 뭐냐면 진짜로 원소를 있는 그대로 다 써주는 거야. 그걸 원소 나열법이라고 그래. A는 집합 A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원소를 다 나열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 원소를 나열하는 게 아니고 이 객관적인 기준, 즉 조건을 제시하는 법이야. 근데 얘는 쓰는 법을 아셔야 돼. 조건 제시법은. A라는 집합은요, X를 원소로 가는데, 그런데 그 X가 뭐냐? X는 주사위의 눈의 개수다. 이러면은 1부터 6까지가 주사위 눈의 개수니까 원소가 얘가 되겠지. 그래서 원소가 되는 것을 대상을 쓰고 바 표시를 해줘요. 그럼 얘가 이제 원소라는 거야. 그럼 이거에 대한 조건을 뒤에다 써주시면 돼요. 세 번째, 그림으로도 표현해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 벤 다이어그램이에요. A라는 집합 안에 1도 있고 2도 있고 3도 있고 4도 있고 5도 있고 6도 있고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대신에 원소 나열법 같은 경우 또는 벤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는 중복된 게 있는 경우 한 번만 씁니다.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어요. 표현 방식으로. 근데 두 번째로 원소의 개수로도 분류를 해요. 자, 첫 번째 지금처럼 개수가 유한이 있는 걸 유한집합이라고 해요. 근데 자연수의 집합은 얘는 끝이 있니? 자연수라는 애는 없지. 그걸 뭐라고 부르냐? 무한집합이라고 부르냐.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한집합은 주로 원소 나열법으로 제시를 하고요. 무한집합은 원소를 나열할 수가 없으니 조건제시법으로 주거든. 근데 유한집합도 원소의 개수가 100개, 1000개 이러면 이렇게 나타내기 힘들잖아. 그지? 그럴 때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거나 또는 잘 하진 않는데
이렇게도 나타내지만 만약에 이 사이에 뭐가 비어있다라는 말이 없어서 이렇게 잘 제시는 안 해요. 그래서 정확하게 원소를 나열할 수 없을 때는 조건지식을 쓰시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합을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그렇다면 집합의 원소들이 이렇게 있는데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인가요? 하면 이렇게 물어봐요. 그 이번엔 지금 몇 개? 6개지. 6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근데 특이하게 어떤 집합인지 모르지만 X라고 할게요. 얘 원소의 개수가 0이래. 즉 원소가 존재하지 않는 집합, 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공집합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원소의 개수로는 유한집합, 무한집합, 공집합인데 공집합도 어디에 포함되냐? 유한집합에 포함됩니다. 왜? 없는 것도 0개라고 쓸 수 있으니까 유한집합에 포함돼요. 그래서 이 공집합을 특이하게 기호를 정한 게 이렇게 정했어요. 읽을 땐 파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자주 나오는 게 뭐냐? 물어볼게. 얘는 공집합일까 아닐까? OX 공집합이다 아니다. 50도 휘어 아니다. 인사 XO 정확해. 아니다. 하나. 이 집합 자체 공집합이다 아니다. 결론 아닙니다. 얘는 이러한 기호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에요. 즉 얘가 만약 B면은 집합 B의 개수, 원소의 개수는 1개예요. 그럼 공집합은 도대체 어떻게 생긴 놈이냐?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게 공집합입니다. 요거 구분 잘 하셔야 돼요. 말장난치기 좋잖아? 그치? 늘 말장난치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요겁니다. 그래서 공집합이 집합 기호 안에, 그러니까 이 집합 기호 안에 뭐라도 있으면 그게 공집합이 아닌 거야. 알겠지? 지금처럼 아예 비어있거나 그냥 이렇게 나타내져 있으면 얘가 공집합인 거야. 뭔 소리인지 알겠어? 그래서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이런 원소들이 이 집합 A에 들어가 있습니다라는 표현 방법도 아셔야 되는데 원소와 집합의 포함 관계를 나타내는데 어떻게 나타내냐면요. 자, 지금처럼 1이라는 놈이 A에 들어가 있어. 그러면 이렇게 나타내요. 2라는 애가 A에 들어가 있어. 이렇게 나타내. 3이라는 놈이 A에 들어가 있어. 이렇게 나타내. 근데 7은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죠. 그럼 이렇게 나타내고 그어줍니다. 요게 원소의 표현 방법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얘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원소가 집합에 포함된다는 입을 벌릴 때 삼지창으로 입 벌리시면 돼요. 그리고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자, 집합 A가 저기 있어, 이렇게. 근데 이 원소들 중에 몇 개만 뽑아서 따로 집합 만들 수 있겠지. 그걸 뭐라고 부르냐? 부분 집합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집합을 영어로 셋이라고 부르고요. 얘를 subset. 셋의 부분 집합이라는 뜻이야. 부분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A라는 집합이 만약에 저 원소가 많으니까 됐고, 이렇게 해서 써볼게. 자, A라는 집합이 저렇게 있어요. 그럼 A의 부분 집합은 첫 번째, 요건 꼭 기억하세요.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에요. 그래서 얘의 부분 집합은 첫 번째 공집합으로 시작을 하시고, 그 다음에 원소가 한 개인 것들이 있겠지. 1, 2, 3. 그 다음 두 개인 것도 있을 거야. 1, 2, 1, 3, 2, 3. 그 다음 세 개인 게 있을 거야. 이렇게 총 몇 개 있냐? 8개가 있어요. 이것들을 각각 부분집합이라고 하거든. 그렇다면 부분집합과 원래 집합과의 포함관계, 즉 집합 간의 포함관계도 나타낼 수 있는데, 자, 이 A라는 집합에 얘네가 포함되어 있잖아. 그러면 부분집합을 어떻게 표현하냐? 얘는
A의 부분집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요. 기호 차이를 잘 하셔야 돼. 포함된다고 그냥 막 쓰는 게 아니고 원소와 집합의 포함인지 집합과 집합 간의 포함인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도 되겠지. 근데 얘는 살아있는 놈은 A에 없지. 포함이 안 되겠지. 자, 이거 가지고 왜 조심해야 되냐? 봐봐.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랬어. 그래서 이 기호를 가지고 있는 이 집합은 얘를 원소로도 갖지만 공집합을 부분집합으로도 가져요. 이것 때문에 헷갈려. 뭔 소리인지 알겠어? 원소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는 원소로 갖고 있는 게 맞아. 대신에 B의 부분집합에는 무조건 공집합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맞아. 심지어 이것도 돼. 조심해야 돼. 그래서 되게 장난치기 되게 좋은 주제예요. 그래서 이 세 개가 전부 다 성립해요. 얘는. 근데 또 이거 가지고 장난치는 게 뭐냐? C라는 집합이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 잘 생각해야 돼. 중괄호 안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원소야. 그럼 얘는 원소야? 원소야 아니야? 원소지. 그러면서 집합 표시가 돼 있지만 얘는 원소로 가져요. 여기까지 되겠어? 근데 얘를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 있지. 얘도 C에 포함돼. 그래서 처음에 했을 때 이것 때문에 되게 헷갈려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야 돼. 아, 중괄호 안에 있는 것들은 무조건 다 원소다. 어떻게 생겼든지 간에. 그리고 그것들로 부분집합을 만들면 얘네들이 중괄호 안에 갇혀 있으면 그 부분집합이야. 그 다음 공집합은 모든 집합이 부분집합이니까 얘가 원소로 있어도 공집합은 무조건 부분집합이다 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기본적인 집합의 포함 관계거든. 여기서 모든 부분집합 중에서 얘는 원래 A라는 집합과 같지, 그지? 그때 이 같은 애를 제외하고 나머지 애들을 뭐라 부르냐? 얘네들이 진짜 부분집합이라서 진부분집합이라고 불러요. 그럼 느낌이 오죠? 단답형에서 진부분집합의 개수 물어봤는데 부분집합의 개수 수는 틀렸겠어, 맞았어? 아, 틀렸지. 그래서 이거 문제 잘 읽으셔야 돼. 그 다음, 그럼 이 부분집합의 개수를 물어봤어. 그럼 이걸 진짜 다 세야 될까? 6개짜리야. 없는 거 공집합, 원소 1개짜리, 2개짜리, 3개짜리, 4개짜리, 5개짜리, 6개짜리 이거 다 세야 될까? 아니지. 봐봐. 얘들아, 1이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거나지. 2가 할 수 있는 것도 포함되거나 포함 안 되거나 3도, 4도, 5도, 6도. 그럼 각각의 원소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이 몇 가지야? 2가지지. 그럼 얘도 2가지. 안 끝났지? 2가지. 안 끝났지? 2가지. 그래서 부분집합의 개수는 어떻게 되냐? 이의 지수가 원소의 개수예요. 그럼 얘는 몇 개겠어? 2의 6승. 즉 64개겠지. 그래서 이걸로 부분집합 얘를 안 두고 이걸 두고 거야. 너무 많아서. 그래서 얘는 뭐야? 2의 3승. 8개. 딱 8개 나오지. 물어볼게.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진부분집합의 개수. 부분집합의 개수가 이거였지. 거기서 몇 개 빼주면 돼? 1개 빼주면 되지. 그래서 여기에서 원소의 개수 빼기 1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돼요.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특히나 여러분들은 개정 전 애들과 다르게 이미 경우의 수와 순열과 조합을 했어요. 당연히 아셔야 돼요. 경우의 수로. 그 다음에 봐봐. A라는 집합이 B에 포함된대. 근데 또 B라는 집합도 A에 포함된대. 무슨 뜻일까? 그치. 두 집합이 서로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는 두 집합은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까지 알고 계셔야 돼요. 포함 관계에 대해서.
그래서 포함 관계가 생각보다 쉬운데 처음 할 땐 조금 헷갈려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연습을 좀 해주셔야 되고요. 자, 이제 여기서 유일하게 계산 문제를 낼 수 있는 게 얘입니다. 솔직히 부분집합의 개수는 계산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상식이지. 자, A라는 집합이요. 이렇게 있대. 봐봐. A의 부분집합 중 4와 5를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이게 1번. 2번. A의 부분집합 중 4와 5는 원소로 갖고 7과 8은 원소로 갖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 자, 이 두 개가 대표적인 예거든요. 자, 어떻게 하면 될까? 일단 4랑 5는 원소로 갔는데 그럼 얘네가 할 수 있는 행동은 뭐야? 포함밖에 없지. 그럼 나머지 애들이 몇 개씩 행동할 수 있어? 2개씩 행동할 수 있어. 따라서 어떤 특정 원소가 포함된다는 얘기는 그 원소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집합의 개수를 세주면 되겠지. 몇 개 있어? 2의 6승. 이렇게 돼요. 똑같아요. 포함이 안 되는데 그럼 결국 7, 8도 할 수 있는 일이 뭐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지. 포함 안 되는 거. 그럼 결국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2 곱하기 1 곱하기 1이니까 뭐야? 포함하는 원소와 포함되지 않은 원소가 없다고 생각하고 부분집합의 개수를 세주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래서 저 세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제일 대부분인데 봐봐. 요거까지만 아시면 끝나. 자, A가 2와 4를 원소로 갖고요. B가 X의 개수 구하래. 자, 봐봐. 10의 약속 간단하니까 그냥 원소로 쓰자. 1, 2, 3, 4, 6, 11 여기까지 됐어? 그럼 문제를 어떻게 해서 가면 돼? X라는 집합이 A를 포함하고 B의 부분집합이에요. 그 뜻은 B의 부분집합 중 얘네를 원소로 갖고 있는 부분집합을 생각하면 되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 다음에 여기서 2랑 4는 없다고 생각하면 2의 몇 승이겠어? 4승. 그래서 16개. 이렇게 구해주시면 돼요. 또는 자, A는 1, 3, 9래. B는 똑같이 10의 약수래. 자, X는 A와 겹치는 잠깐만. 교실 밖에 있는 걸 아직 때문에 안 배웠지. 다음에 이렇게 해볼게. A랑은 겹치는 게 없고 겹치는 게 없는 B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어떻게 구할 수 있겠어? 1, 3, 9와 겹치지 않으려면 누구를 원소로 가지면 안 돼? 1, 3을 빼야겠지. 그럼 몇 개겠어? 4개지. 그래서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놓고 포함인지 포함이 아닌지를 줄 수도 있지만 니들이 어디가 포함되고 어디가 포함되지 않는지를 판단해야 될 수도 있어. 알겠지? 그거까지만 해주시면 집합은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까지가 집합 첫 번째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합책을 펴보시면 84쪽이거든요. 지금까지 풀던 문제는 다르게 되게 술술술 풀릴 거예요. 그다음 어려운 계산 같은 것도 없어서 해서 하나, 둘, 셋. 일단 지금 남은 시간 동안 풀어보세요. 숙제는 좀 이따 정합시다.